안녕하세요. 모르면 받을 수 없는 정부 혜택, 여러분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비서 미스 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금융거래가 중단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최근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대책으로 은행 업무에 대한 제도를 많이 변경하였는데요. 6월 입출금 한도 제한, 고액 현금 인출 시 면담 등 7월에는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고 ATM 기기 앞에서 입출금할 시에는 정지까지 당할 수 있는 제도까지 생겼었죠. 8월부터는 또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항이 변경되는지 영상으로 알기 쉽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꾹 누르고 시작할게요. 2023년에는 은행 업무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상생활의 금융거래를 안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금을 하고 적금을 들고 필요할 때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받아야 되는 돈을 계좌로도 받고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계좌 이체도 하며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는데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하기도 합니다. 2023년 바뀐 내용으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ATM 입출금 한도 변경인데요. 지난해까지는 입출금 한도가 100만원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바로 입력해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100만원이 아닌 50만원으로 50%나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작년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하루 300만원까지 제한을 뒀는데요.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 돈을 입출금할 경우에는 까다로운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변경되었고 1000만원 이상 입출금할 경우에는 문진표 작성이 아닌 은행 책임자와 면담을 통해서 입출금 가능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최근에는 ATM 기기 앞에서 수상한 행동이나 수상한 복장을 하게 되면 계좌 정지가 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AI 기술로 거래를 중지시키는 것인데요. 중지가 되면 본인 인증을 하거나 은행 직원이 직접 나와서 본인 확인까지 거치게 되었습니다. AI 인공지능은 모자를 쓰고 있거나 선글라스, 헬멧 등을 쓰고 얼굴을 가리는 경우 ATM 기기 앞에서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통화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거래 중지를 시키는데요.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 이제는 여름이 되어 선글라스 쓰고 ATM 기기 이용하시다가 정지당하십니다. 이런 은행 업무들이 생긴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법인 통장으로 적은 돈을 여러 차례 입금하고 보이스피싱범으로 신고하여 통장 거래를 정지시키고 합의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등장했는데요.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해도 정작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자가 시간을 끌며 정지를 풀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방안들을 강구하며 7월에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괄 지급 정지했던 것을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서 정지시키도록 확대하였는데요. 은행 업무들이 바뀌다 보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금융거래, 8월부터는 이런 분들 거래 정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신 분들은 미납 연체료가 발생하고 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었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급여 정산 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체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지역가입자분의 경우 8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 시에는 은행 업무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인데요. 은행 카드, 증권, 보험사 등 신용거래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금액이 연 500만 원 이상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이 제공되어 신용카드까지 사용 불가하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통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 체납자로 분류하는데요. 6회면 6개월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이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건강보험료 체납 시에는 보험급여가 중지됩니다. 즉,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못 받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기존대로 의료보험이 적용된 비용만 청구하는데요. 치료 받으시고 기존처럼 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제한 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서를 발송하는데요. 내용은 대략 병원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대신 냈으니 이자를 더해서 갚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혹시나 내가 체납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공단 메인 화면에서 개인을 선택하시고 보험료 조회 납부 메뉴로 들어가 조회를 하는데요. 최대 조회 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작년에 미납된 금액은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신 분이라면 월별로 미납된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다면 동일 화면에 보험료 납부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일부 납부를 할 것인지 완납을 할 것인지 체크한 다음 원하는 납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납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미납된 체납액 모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체납액 조회와 납부는 스마트폰 어플로도 가능한데요. 모바일이 편하신 분들은 더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바뀐 은행 업무들과 8월부터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주변에도 많이 공유하셔서 은행 업무 갑자기 정지되시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비서 미스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